오늘 이제 할 거는 쉽게 선택하는 비용 항목이고요. 근데 이제 비용 항목 하면은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잠깐 저희 장부 화면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장부에 보시면 이제 간편 장부랑 자동으로 장부 쓰기라는 장부 쓰기 화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비용이나 고정자산 메뉴 들어가 보시면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거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어떤 걸로 항목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항목에 대해서 주의하실 점, 그리고 이제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생방송 교육이 종합소득세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제 고객들이 어떤 거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5를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일단 5위. 네, 5위는 뭘까요? 네, 네, 잘 모르시겠나요? 네, 5위는 직원 복리후생비 항목입니다. 네, 이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네, 직원 복리후생비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과 관련된 항목인데요.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에서는 어떤 항목인가 하면 직원 식대, 직원 선물, 직원 경조사비, 직원 유니폼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직원과 관련된 항목, 이게 직원과 관련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랑 같이 회식하시고 뭐 결제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직원 식대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어렵진 않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직원 급여에 대해서 먼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과 관련된 항목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원천세 신고, 즉 직원 급여에 대해서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는 원천세 신고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항목으로 선택했다 하시면 인정 못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원과 관련된 항목으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하시고자 하고 저희 장부에 기록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직원급여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 항목을 어디 찾아봐도 대표자 본인의 식대, 대표자 본인의 급여 입력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비용 처리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에 없는 거고 그래서 대표자 본인의 급여나 이제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이제 장부 비용 메뉴에다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찾아보아도 직원 급여라는 항목이 없어요. 인건비 뭐 이런 항목 없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원 급여 어떻게 입력해요? 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 급여 같은 경우는 이 항목에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인사급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사급여 메뉴에서 직원을 먼저 등록하시고 각각 탭에 가셔서 급여 내역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여 내역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저희 쪽에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처리를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은 비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당연한 건데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서 사업하면서 저 대표자 본인인데 다쳤어요. 또는 뭐 저 중국이랑 무역하는데 중국어 배워야 되는데 교육비 사용한 거 어떻게 지출하나, 어떤 거 항목으로 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뭐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쪽 장부에다가 기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출하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런 것들은 장부에다 기재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예전에 뭐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뭐 세액공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그거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업소득만 만약 있다. 뭐 근로소득이랑 같이 있으시면 상관없는데 사업소득만 있다 하시면 이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또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부에도 입력하시는 칸이 아예 없어요. 종합소득세 메뉴에서도.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지출한 거, 이것도 근로소득 있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 쪽 입력하는 것도 당연히 없고요. 입력하실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 신고 맞이해서 이런 부분 한 번씩 찍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위. 네. 사위는 어떤 걸까요? 어떤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항목. 네. 사위는 기부금입니다. 네, 기부금. 네, 종합소득세 이제 아무래도 신고다 보니까 이제 기부금 지출하신 거 입력하시고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세요. 기부금 어떻게 입력해요? 기부금 어떻게 비용 처리해요? 막 이런 것들 물어봐 주시는데 이제 한 가지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기부금 뭐 입력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항목 보시면 맨 아래 기부금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기부금으로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데 간혹 이제 이것도 공제로 입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여기 아까 보여드린 비용 메뉴에 기부금 항목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항목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세액공제 그쪽으로 넣어주시면 안 되세요. 근데 뭐 근로소득이 있다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근로소득이 있다면 저희 쪽 여기 자료 입력 메뉴 가셔가지고 이쪽 여기 라인에다가 적어주시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 이런 것도 기부금 영수증 보시고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비용, 장부에다가 비용으로 기부금을 넣었다 하시면 이 자료 입력 메뉴에서 기부금 명세서 바로 가기 위해서 영수증 보시고 반드시 이 명세서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강조하죠. 그래서 반드시 기부금은 비용 처리하시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부처로부터 반드시 기부하시고 비용 처리하시고자 한다면 영수증 수취해주세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 장부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메뉴 들어가셔서 날짜는 지출한 날짜, 기부 지출한 날짜, 그리고 거래처는 기부금 영수증 보시고 기록해 주시고 항목은 기부금 이렇게 잡아주시고 품목은 이제 고객님께서 비고란이라서 뭐 원하시는 거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부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카드 기부한 게 아니면 이제 기타 영수증 그 기부 영수증 있으시니까 네, 기타 영수증으로 해서 저장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부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기부금과 대칭되는 접대비라는 항목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접대비는 사실 이름만 들으면 딱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된 게 아니지만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 상대방과 이제 어떤 관계를 증진하실 목적으로 지출하신 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자동장부에서는 어떤 게 접대비로 계산이 되냐 여기 보시면 접대, 식대, 거래처, 선물, 그리고 거래처 경조사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접대비로 저희 쪽 계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처 가셔가지고 거래처랑 같이 식사하시고 뭐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제출했다 하시면 다 접대식대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처한테 뭐 선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 주면은 다 이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거래처한테 경조사비 줬다 하시면 이걸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거래처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건당 20만 원. 왜냐면 이건 적격 증빙을 못 받을 거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건당 2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이제 20만 원 넘어가면 전액 다 부인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런 접대비 같은 경우 또 주의해야 될 점이, 거래처 경조사비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접대식대나 거래처 선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세법상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격 증빙 1만 원 이상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지 접대비로 비로소 그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접대비를 비용 처리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적격 증빙 수취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입력을 못하게 막아놓진 않았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여기다가 기타 영수증으로 처리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당연히 세법상 부인이 되도록 종합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도가 있는데, 접대비 한도는 이제 저희 쪽 거의 다 중소기업이신데 중소기업 한도가 연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400만 원까지가 한도인데, 그 한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여기다가 한도를 맞춰서 내가 적어야지 라고 막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적으시려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접대비 지출한 거 쭉 적어주시면 저희 쪽 종합소득 자료 입력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동으로 이제 한도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세무조정 단계 가보면 저희 쪽 접대비 조정 명세서 이쪽에서 한도 계산 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구매하시고 자료 입력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도는 걱정해서 입력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3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항목 3위는 뭘까요? 네. 답이 없으셔서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3위는 세금, 면허세, 사업소세 이런 겁니다. 네. 3위 제가 벌써 말했는데. 네. 3위는 세금과 관련된 항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세금 내는 거 진짜 많잖아요. 기름 넣고도 뭐 유류세라고 내고 막 이러는 거 이거 막 있는데,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입력하는 세금이 저희 쪽 그 세금 항목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세금은 이제 저희 쪽에 세금과 공가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지출하시고 내신 거, 그런 것들은 세금과 관련된 그 항목이 아니라서 세금으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뭐 사업과 관련된 면허세나 등록세 이런 것들이 세금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금, 면허세,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과 관련된 항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와 결부돼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은 뭐 세금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뭐 내가 납부한 거 있는데 그거 뭐 세금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나 원천세 납부한 거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금, 면허세, 사업소득세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간편장부 비용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벌금이나 범칙금 같은 경우도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간편이나 복식장부 비용에다가 기재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제 자산과 관련된 취득세 항목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자산 취득하고
그 취득세 낸 거 있는데 그거는 어디다가 입력해야 돼요? 막 이런 것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세법에서는 자산은 이제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해서 합산해서 자산 원가를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 고정자산 메뉴에다가 취득세나 뭐 차량 그 구매하시면서 각종 들어간 비용들은 다 고정자산 메뉴에 이런 차량 기타 비용으로 네,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하실 부분이 그럼 비용 세금으로 기재하는 거나 고정자산에 뭐 차량 기타 비용으로 기재하는 거나 둘 다 똑같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산의 원가는 세법상 정해진 연수나 상각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수에 따라서 일정액만큼 매년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비용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자산 같은 게 아니고 이제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이제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고정자산을 나중에 이제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하실 때는 이 결산 자산재고 장부마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거를 보통 세법사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게 결산 장부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편장부 다 기재하시고 고정자산에도 기재 다 하시고 이제 종합세 신고만 앞두고 있다 하시면 이 결산 자산재고 장부마감 들어오셔가지고 고정자산도 한번 결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 전에 취득세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 결산을 감가상각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메뉴에 들어와서 이제 차량 1로 이렇게 묶어놓은 취득세랑 차량 그 해당하는 차량 이렇게 묶어서 자산 통합하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하기를 하시면 자산 원가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걸 합쳐서 바로 이 결산하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간혹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통합하기라는 자산 통합하기라는 이 문구만 보고 아 그러면 차량은 차량끼리 묶고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끼리 묶고 아 건물은 건물끼리 묶어야겠구나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뭐 모닝 한 대가 있고 코란도가 한 대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차량이니까 묶어버려야지 이러고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묶으시고 통합하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가상각은 반드시 자산별로 진행이 돼야 돼요. 자산 각각으로 그 종류가 아니라. 그래서 차량 그 예를 들어 코란도라고 치면 코란도 한 대와 코란도에 대한 취득세 이거를 묶으시는 취득 부대 비용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닝과 코란도를 묶으시는 게 아니라 코란도끼리 묶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또 코란도 2대 있다고 2대 묶으시면 안 됩니다. 각각 다 해주셔야 돼요. 2대 있으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과 관련돼서 한 가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항목이 자파 소모품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자파 소모품 항목은 사업장의 이제 소모품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게 샘플 있고 이제 뭐 부품을 사고 그거를 재고를 안 남기고 다 한 번에 사용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자파 소모품으로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간혹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이 이제 고정자산 가보시면 이 전자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취득금액이. 100만 원 넘지 않은 가구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고정자산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시면 매년 감가상각이 진행이 돼요. 근데 소액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기속연도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고정자산이 아니라
자파 소모품으로 해서 그 기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주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쪽 항목을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 메뉴에 자파 소모품으로 해서 기재해주세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부품 같은 경우 재고를 남기지 않고 한 번에 파는 경우는 자파 소모품으로 입력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재고가 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가 뭐냐 하시면 그 저희 쪽 항목에 보시면 원재료, 부재료, 상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기말, 즉 2015년도 말에 남아있으면은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또 여기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원재료와 부재료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원재료랑 부재료가 뭐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매기 매운탕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매기 매운탕을 예를 들어 식당에서 팔아요. 그래서 팔기 위해서 매기 사오시고 뭐 미나리 사오시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매기 매운탕의 주재료이기 때문에 원재료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매기 매운탕에 후추가 들어가죠. 고춧가루도 들어가요. 그런 부수적인 거는 부재료로 잡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도 뭐 만드시면서 뭐 부속품 같은 거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재료로 보시면 되고 이제 제품 만들면서 주된 그 요소를 구성하는 거는 원재료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품은 뭐냐? 이제 예를 또 들어볼게요. 제가 의류를 판매해요. 의류를 판매하는데 제가 만들어서 판매를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만들어서 안 팔고 이제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떼와서 파시는 경우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떼오는 경우를 매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류를 매입하는 경우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품으로 그런 경우는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결산 메뉴를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재고 같은 경우도 기말에 남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산 자산 재고 장부 마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고객님들이 매입을 하고 그 2015년도 말에 남은 재고를 금액으로 수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여기다가 직접 적어 주셔야 되세요. 적고 여기 우측 하단에 결산하기라고 되어 있을 텐데 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제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항목에선 제품이란 게 없었는데 제품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뭐냐면은 제가 다른 아이디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드시는 물품이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제조업의 장부는 조금 다른 장부랑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제품은 어떻게 잡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이 장부를 통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쪽에 정보 등록하실 때 업종 코드를 제조업으로 넣으신다면 이제 정보 등록 메뉴에서 제조업 넣으시면 저희 장부가 조금 달라요. 아까 전에는 그냥 한 줄로 비용이 보였는데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제조원가라고 해서 한 줄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분류 일반 말고 이제 우측에 제조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제조원가랑 이 제조라고 붙어 있는 거랑 안 붙어 있는 거 어떻게 구분해서 입력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본사에서 공장이 아닌 본사에서 뭔가 일반 관리 원가로 나가시는 거 있잖아요. 수도요금, 뭐 전기요금 이런 것들 나가시는 거. 일반 관리 원가로 나가시는 거는 다 일반 원가로, 그러니까 즉 왼쪽에 있는 거 소분류 일반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공장에서 무언가를 했어요. 공장에서
뭐 공장 직원한테 선물 줬어요. 공장 직원한테 경조사비 지급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제조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소요된 거는 제조 원가, 제조 땡땡 이걸로 잡으시면 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들어간 거는 여기 좌측에 일반으로 해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 인사급여 메뉴에 가보시면 직원을 기재하실 때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이 제조를 체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제품 만드는데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인력, 용역 같은 거. 그래서 제품 만드는데 공장에 인부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제조로 찍으시는 거예요. 제조로 찍고 급여 지급하시면 그거는 이제 제조 원가로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 결산하실 때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 제품 원가가 그냥 잡혀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뭐 내가 굳이 제품 항목을 뭐 설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제품 원가로 잡은 것들은 다 이렇게 제품으로 잡혀 있고, 이렇게 원재료 부재료 외에도 아까 전에 제조 땡땡이나 인사급여에서 인건비로 잡으신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남은 금액 기재해지고 결산하기 누르시면 제품에 대해서도 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제품 원가를 구성했는지 보고자 하시면 왼쪽에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보시면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원가 명세서로 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제품을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어떻게 금액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장부에 어디서 이렇게 입력해서 나왔는지도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메뉴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전에 장부를 다 쓰셨어요. 하시고 바로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고 결산이나 감가상각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 자산재고, 장부마감 메뉴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을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장부 다 쓰셨으면 결산, 자산재고 가셔가지고 여기 가셔서 반드시 고정자산이랑 재고결산, 그리고 장부 마감까지, 마감이랑 2월까지 다 해주신 다음에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1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2위는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이 궁금하신 항목이 어떤 거세요? 네, 2위 어떤 걸까요? 아, 인건비요. 아, 인건비도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생각보다 서비스 이용료랑 기타 수수료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항목이 어떤 거냐고 하시면, 네, 어떤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픈마켓 영위하시는 분들, 저희 사용자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제 그런 오픈마켓 물건 판매자가 피지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장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고 복비 지불했다. 이제 하시면 그런 것도 수수료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희 이지잡 자동장부 사용하고 그 결제한 거 어떻게 뭐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부터 시작해서 비용 처리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 이용료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 이용 기타 수수료. 근데 이제 서비스 이용료랑 기타 수수료가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시면,
서비스 이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자동장부는 이제 계속 기장하실 거니까 일정 계속해서 이제 쓰시고 계속해서 돈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서비스 이용료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이제 용역을 제공받고 재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서비스 이용료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이제 일회성으로 나가시는 수수료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타 수수료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아, 네. 제가 물을 좀 마셨죠? 여기가 좀 건조하다 보니까 네, 제가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한 번 더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수료 같은 성격의 비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항목들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휴대폰 요금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 항목에 보시면 전화, 휴대폰, 인터넷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 전화기 있거나 사업장 뭐 인터넷, 랜선 이런 거 비용 나가는 거 있다. 그런 거는 다 이 항목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나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세금 계산서를 통신사나 이제 그 사업자로부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고지서를 그 세금 계산서 형태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신사 등의 요구에서 세금 계산서 형태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전화, 휴대폰, 인터넷으로 기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업장 임차 많이 해서 쓰시죠. 그래서 자가가 아닙니다. 자택 임차가 아니라 사업장 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다 하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급받아서 여기 보시면 임차료 월세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래 상대방인 이제 임대인이 개인이거나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기타 영수증, 계약서나 이제 계좌 이체증의 증빙이기 때문에 기타 영수증으로 해서 날짜는 이제 각 임대월의 말일자로 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카드 매출 있는 경우 카드 수수료 내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쪽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기타에서 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이걸로 해서 카드사에 각 카드사에 문의를 하셔야지 정확한 카드 수수료 금액 아실 수가 있고 각 카드사에 문의를 하셔서 이제 분기별이나 이제 반기별로 합계 금액을 여기다가 각 기간의 말일자, 예를 들어서 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나오면은 7월부터 12월까지 나오면은 12월 31일까지니까 12월 31일로 해서 거래처는 기타 거래처, 항목은 카드 수수료, 그리고 공급가액에다가 카드사로부터 확인한 금액 하시고 지불 방법은 선택 안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각 카드 결제 건별로 카드 수수료를 기재하고자 한다 하시면 저희 쪽 여기 수입 매출 장부 가보시면 카드 수수료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각 건별로도 카드 수수료 계산을 직접 넣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이지체크 사용자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그 자동으로 들어오시는데 카드 수수료를 처리하시고자 한다면 네, 지금은 제가 사용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이지체크 사용자분들은 카드 수수료 메뉴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퍼센트만 넣어주시면 데이터 들어올 때 자동으로 카드 수수료가 찍혀서 들어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카드 수수료 변경 같은 경우도 직접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여기다가.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하고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해요.
내가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대출 하시고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사업과 관련돼서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고 이자 비용이 발생해요. 이런 경우 다 은행 이자 비용이죠. 근데 저희 쪽에는 은행 이자 비용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은행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은행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만 주의해야 되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대출하고 대출금 원금을 갚았는데 대출 원금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대출 원금 비용이 아니라 부채를 상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나 뭐 비용 메뉴에다 기재를 하시면 안 돼요. 다만 간편장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기재 안 하셔도 되고요. 복식장부 사용자분들은 입금 출금에 가보시면 차입금 상환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입출금 항목이. 그래서 그걸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대출 이자는 그냥 간편 복식장부 동일하게 비용에서 은행 이자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종합소득 신고 기간이니까 많이 물어보시는 거 또 하나 말씀드리면 노란우산공제 어디다가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노란우산공제는 이제 비용 메뉴가 아닙니다. 비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가주세요. 가주시면 소득공제 단계에서 여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우산 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종합소득 자료 입력 메뉴를 언급을 하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주의를 당연히 하셔야 될 게 저희 장부만 써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장부만 다 쓰면 종합소득 끝나는 거 아니냐. 부가가치세처럼 그냥 홈택스에서 이제 만들어 신고만 끝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메뉴가 지금 아마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합세 프로그램을 구매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메뉴가 안 보인다거나 이 메뉴를 뭐 종합세 신고를 저희 쪽에서 하시고자 한다 하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처리를 종합세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구매 교육 신청하기 가셔서 종합소득세 구매 반드시 종합소득세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세 신고하시기 전에 장부 다 쓰시고 그 다음에 결산 메뉴 들어서 결산하시고 그 다음에 장부구매 교육 신청하기 가셔서 종합소득세 구매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가 남아 있습니다. 1위 어떤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거 많이 궁금해 하세요? 아, 네, 네. 아, 네. 아무도 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위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4대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4대 보험을 되게 의외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제 산재보험이에요. 네, 잠시만요. 네, 종합소득세도 방송합니다. 네, 종합소득세는 이제 5월 3일 날 저희 쪽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프로그램 어떻게 입력하는 장부 일단 다 작성했다는 전제하에 프로그램 입력하는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어떻게 입력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이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생방송 다시 보기 누르시면 저희 채널로 이동하니까 그때 참고해주세요. 아, 4대 보험 어려우시다고요? 네, 4대 보험 어려우신데 이제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입력하시는 거. 항목이 여기 보시면 간편장부나 복식장부 들어가서 비용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항목이 4대 보험 항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간혹 4대 보험을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금 항목으로 입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4대 보험은 여기 항목 중에 4대 보험 각각 항목 찾으셔가지고 납부 금액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4대 보험 납부한 건 여기다 입력하시는데 이제 직원 급여 입력하실 때 직원한테 이제 직원 부담분 떼가지고 급여 지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기재하는 순서를 조금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원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뗀 거 그거는 먼저 인사급여에서 먼저 처리를 해주시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쪽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선 지급하기 해서 장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편장부 오셔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은 날짜 4대 보험 납부한 날짜로 해서 기재해 주시고 거래처는 여기 보면 4대 보험 공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공단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목은 뭐 건강보험이다 하면은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납부한 금액 입력해 주시고 지불 방법은 이제 카드로 납부하신 카드 영수증 근데 그게 아니다 하시면은 기타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기타 영수증으로 해서 저장하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직원과 합산해서 나오면은 이제 대표자분과 직원분을 구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게 대표자분을 기재하실 때 대표자분 국민연금까지 여기다 기재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대표자분의 국민연금은 비용 메뉴가 아니라 종합소득 자료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입력 가셔서 여기 소득공제, 소득공제 메뉴죠. 네, 소득공제 메뉴 가셔서 여기 국민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표자분 본인의 국민연금은 기재를 해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고 그러면 건강보험은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건강보험은 이제 대표자분 건강보험은 비용에다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국민연금 대표자 것만 아까 전에 보여드린 종합소득 자료입력 메뉴에서 기재해 주시고 나머지 직원 국민연금, 대표자 건강보험, 직원 건강보험, 직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은 다 여기다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식장부 사용자분들은 이제 입금 출금 메뉴에서 대표자 국민연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게 있으면은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으로 해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네, 제가 여기까지 오늘 이제 항목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항목이 보시면은 되게 많이 설명드려서 매번 뭐 거래처 이 거래처는 맨날 상품만 구입해요. 이 거래처는 맨날 뭐 서비스 이용료만 지급해요. 이런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쉽게 기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거래처를 처음에 추가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거래처 추가를 들어오셔가지고 상호랑 사업자 번호만 입력해도 거래처는 일단 저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 선택 입력사항에 비용 항목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비용 항목 똑같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처 많이 이용하는 거래처 이 항목을 많이 이용한다 하시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그 해당 거래처를 등록을 해주시면 그 거래처는 항상 그 항목에 딸려서 기재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항목을 다시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한 거래처예요. 어떻게 항목 이렇게 매번 입력할 수 있나요? 하시면은 저희 쪽 정보 등록 메뉴에 거래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렇게 해놓으신 거래처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전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에 입력한 항목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시면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각 맨날 사용하는 거 항목 설정해 주시면 그 거래처에 대해서는 항목을 매번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한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퀴즈를 낼 거라고. 네, 퀴즈 낼 건데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의 취득 금액이랑 취득세를 지출한 거를 이제 자산 감가상각하기 전에 통합을 하려고 한다. 할 수 있는 메뉴는 어디일까요? 네,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장부를 쓰고 나서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하기 전에 이 메뉴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고 좀 비슷한데요. 재고 뒤에 두 글자만 더 추가시켜 주시면 정답일 것 같은데, 네, 뭘까요?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해야 되고 고정자산 모모하기 메뉴가 있었는데 좀 어렵나요? 아, 네, 맞습니다. 장부마감. 아, 맞추셨네요. TWBAE1974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희 쪽에, 여기 보시면, 결산, 자산재고, 장부마감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에서 이제 통합도, 자산 통합도 하실 수가 있고, 결산하셔가지고 감가상각 자동계산 하실 수 있고, 재고 결산도 하실 수 있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쉽게 설명해줘서 안다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산하시고 조합세 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강조 계속 드렸는데, 각 자산, 모닝과 코란도 두 개가 있으면은 모닝이랑 코란도 두 개를 합쳐서 통합하는 게 아니고, 모닝 따로, 모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뭐 수수료 이런 것들, 취득금액 다 합쳐서 그렇게 그게 통합 기능이라는 거 한번 강조를 다시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에 뭘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맞춰주신 TWBAE1974님 포함해서 댓글 참여 활발하게 해주신 분 두 분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경품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저희 사다리 타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고전 게임인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한번 이제 경품을 지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경품은 뭐냐면, 저희가 스타벅스 카페라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있고요. 그리고 던킨 교환권, 던킨 도너츠에서 5,000원만큼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던킨 교환권 이렇게 있는데, 원하시는 걸 선택은 못하세요. 다만 번호 선택의 기회는 드릴게요. TWBAE1974님 번호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아, 1번이요? 네, 1번 선택하셨고,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자리가 비었는데 어떤 분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네, 다들 달라고 막 번호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분을 드릴까요? 지금 제가 한번 살펴보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번호 막 선택하시는 분들 다 드릴 순 없고요. 여태까지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해주셨던 분 두 분을 한번 뽑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 분은 제가 페트타에 쓰겠습니다. JH040 아이고 엔터를 쳤네. 죄송합니다. JH0407님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순 이지샵 SON 이지샵님 네 드리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번호 지금 아까 전에 1번 하셨잖아요. TWBAE님이.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번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지금 사다리 타겠습니다. 다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도 2시에 방송하니까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참여 활발하게 해주시면 네, 그때 네, 또 참여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순 이지삼님 2번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JH0407님은 3번이 남았으니까 3번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를 한번 드릴 수 있을지, 두구두구두구,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체 결과 보기. 네, 네. 문제 맞춰진 TWBAE1974님은 카페라떼 드리겠고요. 던킨 교환권. 네. 네. 그 다음에 2번 해주신 순 이지샵님은 던킨 교환권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번호 골라주신 JH0407님은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네, 드릴 겁니다. 근데 저희가 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이지샵 아이디가 아니시라면은 저희 이지샵 아이디를 지금 여기다 남겨주시거나 아니시면 저희 여기에 보시면은 장부 사용 문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저희 번호, 받으실 번호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방송 끝나고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휴대폰 번호, 네. 아, 순 이지샵님은 이지샵 아이디시구나.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이지샵 아이디로 확인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자분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그러면 장부 사용 문의로 네,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지샵 아이디 맞으시면은 대표자분 본인의 번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상으로 저희 생방송 강의 처음 이제 시작했는데 마쳤고요. 이제 저희가 생방송 강의 같은 경우는 따로 주제가 네,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무언지 소통이 저희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지금 5월 3일까지 일정이 일단 차 있고요. 그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어떤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사용자분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각각.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 장부 사용 문의나 저희 전화 문의 02-368-3000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주제를 일정이랑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매번 주제는 바뀌니까요. 관심 있으신 주제 있으시면 네, 남겨주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